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11번째 데이터 표라고 하는 기능을 배우실 겁니다. 샘플 데이터 열어보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광개토라는 학생이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90점, 80점, 70점이 나왔어요. 이 광개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광개토야, 너 영어는 기본으로 하니까 영어는 그만두고 수학하고 국어를 좀 점수를 더 올려야 되겠다. 요 세 과목의 합계가 현재 240점인데 영어는 그대로 두고 국어하고 수학만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80점에서 100점 사이, 90점에서 100점 사이로 바뀌면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수학이 100점이 맞으면 국어도 100점을 맞으면 290이 되겠죠. 영어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가 90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합계가 280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다가 표로 출력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상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비어있는 데가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먼저 꾸며야 될 게 요 합계 수식이, 합계 공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개를 더하기로 했는지 썸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 수식이 여기에도 반영이 돼야 돼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 더블 클릭하시고 요 식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수식이 여기도 적용이 되니까 똑같이 24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나도 너랑 똑같은 240이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책에서는 여기 있는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 수식을 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냥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키세요. 그럼 끝나요. 엔터. 자, 여기는 반드시 수식이 적용돼야 돼요. 여기는요. 여기는 반드시 수식이 적용돼야지 그냥 숫자로 240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지지고 볶아가지고 240이 됐는지를 꼭 명시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얘를 블럭을 잡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메뉴 오시면은 이쪽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데이터 표라는 기능인데 표라는 기능이 데이터에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부분합도 아니고 가상 분석이라는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데이터 표가 숨어 있어요. 가상으로 꾸미는 기능이에요. 가상으로. 예. 가상 분석을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표를 누르시면 뭐가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행이 뭐냐, 열이 뭐냐 물어봐요. 여기서 행이 뭐예요? 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행. 가로죠, 가로. 행이 가로잖아요. 여기 가로 점수가 뭐예요? 80점, 90점, 100점이 국어 점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실제 국어 점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이 아래 표에서 가로 점수가 국어 점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어 점수가 행 데이터인데 실제로 국어 점수라는 것이 B의 네 번째 셀에 있다라는 것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열은 세로니까 90점이 100점으로 변했을 때 현재는 80점이었는데 90점 100점으로 변해 볼 거 아닙니까? 관계토 엄마 입장에서 그게 B의 세 번째 셀이란 얘기죠. 이거를 왜 눌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데이터 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상으로 할 때 그렇게 꼭 해주는 거예요. 그럼 표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요거 지우고요.
다시 볼게요. 얘는 반드시 요거랑 동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붙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얘는 위에 거 3개를 더한 거잖아요. 요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얘는 얘 위에 거 3개를 더하는 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했으면 안 되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식 자체를 요 위에 수식 입력체로 되어 있는 얘를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너랑 똑같아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수월하다.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식을 복사한 거로 붙이는 거로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블럭을 잡고 나서 데이터 메뉴에 있는 가상 분석이라는 항목에 가서 데이터 표를 누를 거예요. 그럼 데이터 표는 표니까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게 표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떤 항목이 가로 데이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80점, 90점, 100점이라는 게 가로 데이터인데 여기다 국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답을 알려주려고. 그럼 실제 이 표에서는 어느 게 국어냐 이거죠. 얘가 국어잖아요. 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 표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열은 90점, 100점 얘가 세로니까 얘가 열 아닙니까? 이쪽이 열. 세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 중에서 이 90점, 100점에 해당하는 수학 점수가 뭐냐? 수학은 요거다 이거죠.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기존의 90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수학 점수 대신에 90점, 100점이 가고 이 국어 점수 대신에 요 국어 70점 대신에 얘가 가는 거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기본 90점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점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를 분석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상 분석이에요. 예. 얘 C형이죠. C형. 자주 안 나와요.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B형이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합 및 정렬은 A형입니다. 매번 나온다는 얘기고요. 피벗 테이블은 2번에 1번 정도 나온다. 2번에 1번 정도 나온다. 근데 피벗 테이블은 배점이 커요. 10점이에요. 이건 하나 또 어딘가 틀려버리면 꽝 되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지금 데이터 표는 한 3번 정도에 한 번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자, 기출공 1번 한번 가볼게요. 실무적인 내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2천만 원을 5년간 빌려 쓰겠대요. 연이율 12%, 바가지다. 매달 44만 4,889원 정도를 은행에다가 이제 상환하면 된대요. 5년간이니까 60번 내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상환 금액이라는 걸 잘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수식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여긴 반드시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비어있는 요 셀에다가는 는 하고 상환 금액 월을 클릭해 주면 돼요. 야, 나는 너와 똑같아 라고 이렇게 요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12%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8%가 될 수도 있고 상환 기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각각의 기간이 변동되고 이율이 변동이 됐을 때 매달 상환 금액이 변동이 될 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나중 문제고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그럼 먼저 블럭을 잡고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 여기서 말하는 행은 뭐다?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간. 그러니까 실제로 기간은 이 중에 어디 있느냐? 열은 뭐냐? 열은 이율이잖아요. 연 이율. 그렇죠. 연 이율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디 있느냐? 가로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디 있고 세로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디 있느냐? 2천만 원을 빌려서
이율과 기간이 변동될 때 월 상환 금액이 조정이 될 텐데, 원 데이터에 기간과 이율은 항목이 각각 어느 셀에 있는지를 두 개 다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상환되는 금액이 월별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데이터 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방법론은 되게 쉬운데 왜 가로가 어느 거냐 세로가 어느 거냐를 선택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기가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원래 데이터에서 금액과 이율과 기간을 따져가지고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에서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건 기간하고 이율 두 가지만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대출 금액은 변동할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때 어떤 항목을 선택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표가 바뀐다라는 것만 하시고 거기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표. 데이터표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교재 149쪽에 특정한 값의 변화가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 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12%로 5년간 빌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44만 4,889원을 내면 되는 건데, 이거를 기간 한번 바꿔볼까? 이율이 변동될 수도 있을 거야. 이거를 한 번 더 계산해 보자 하는 거죠. 한 번 더.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 필기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가 가로 세로가 아니라 세로로만 나오기도 해요. 세로로만 나오기도 해요. 예. 그럼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가로 세로로 문제를 풀어봤거든. 근데 세로로만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열만 있는 거죠. 행이 없는 것도, 행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있는 것만 선택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예.